안녕하십니까. 어휘와 독해 수업을 조금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10월 한 달 동안 금토의 수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2회차씩 했으니까 총 8회차 수업이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간수로 따지자면 32시간 수업이 되겠습니다. 동강으로 잘라서 올릴 때는 약간의 그 차이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요 교재로 수업을 했습니다. 어휘와 완전 국어 기본서 중에 어휘와 독해라는 파트가 있어요. 이 책이 독해가 들어가다 보니까 책이 좀 두껍더라고요. 근데 책이 좀 볼륨이 있어서 학생들이 1년 동안 풀어볼 문제집, 6개월 동안 풀어볼 문제집 양으로는 충분하다 그래서 요걸 단행본으로 낼 때 제목을 조금 바꿔서 어휘를 품은 독해라고 제목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책입니다. 그래서 완전 국어 중에 일부를 갖고 독해 파트가 약하신 분이 이 수업을 들으셔도 되겠고, 이제 그 클리닉 강의로 들으셔도 되겠고, 그다음 요걸 아예 독해 파트 기본서를 제 거를 안 쓰시는 분은 어휘를 품은 독해라는 단행본으로 새로 나온 그 독립된 책으로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수업은 제가 총 8회로 했고요. 8회차로 32시간, 30시간 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첫째 파트가 1단계가 어휘 파트고, 그 다음 2단계가 독해 파트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어휘 파트는 이론 꼼꼼하게 집어넣으면서 그 문제를 파트별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책 구성을 목차를 보시면 드러나겠지만 문맥적 어휘를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약해 합니다. 실제 시험에 나오면 기본 점수에서 좀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문맥적 어휘로 자주 나오는 그저, 사뭇, 뭐 이런 뜨다 이런 어휘들을 뽑아서 발췌를 해서 예문을 전부 집어넣고 공부를 하면서 사전에 예문을 찾아본다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사전을 늘 들고 다닐 수도 없고, 들고 다닌다고 하더라도 인터넷 접속하면 또 공부에 방해되고 하니까 이런분들이 잘 못 찾아보더라고요. 그래서 문맥적 어휘를 이론을 넣고 그다음 그 예제 문제를 50제씩 넣었습니다. 파트별로 전부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한자, 어휘, 이론, 정리, 기억부터 희역까지 깔끔하게 하고 또 문제 50제 이런 방식으로 고연은 굉장히 많이 넣어놨습니다. 고연은 총 300제를 넣어놨거든요. 그래도 말이 3개월까지 둘 중에 하나씩 찍을 수 있는 문제를 재밌게 만들어놔서 풀어보는데 뭐 크게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 속담편 있고요. 그 다음 관용구도 있죠. 속담과 달리 우리 사회에 이런 관용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글을 읽다 보면 명토를 박듯이 얘기했다 이런 부분들, 그 다음 뭐 쌀이 말을 태우다, 여러분들 글 좀 읽다 보면 독서 노트 같은 거 좀 만들다 보면 쌀이 말을 태우다 이런 부분들을 흔히 보는데 의외로 옆구리 찔러서 너 그 뜻 뭐야? 라고 물어보면 쌀이 말을 태우다가 반갑지 않은 사람을 쫓다, 자기가 좀 싫어하는 사람을 내쫓다 이런 뜻으로 천연두 귀신을 물리치다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저도 국어 선생이지만 이 관용구 같은 것은 갑자기 물으면 당황스럽습니다. 속담은 또 특히 옛날 사고방식이 많아서 조금 어려운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론 깔끔하게, 정말로 이론이 깨끗하게 정리가 돼 있고요. 그 뭐 군더더기는 없습니다. 그 다음 예상 문제를 50제씩 해서 전부 다 아마 가장 우리나라에서 나온 어휘 문제집 치고는, 우리 쪽 계통 문제집 치고는 파트별 문제가 제일 알차게 들어가 있는 걸로,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고요, 속담, 관용구까지 전부 다 배치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올해 기출문제에도 있었던, 그거 나오기 전에 이미 이 문제집 나왔으니까 그걸 뺏긴 거는 절대 아니고요. 그래서 어휘 관계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대요. 아래에 주어진 지문과 똑같은 어휘 관계를 고르셔, 뭐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유개념, 종개념, 그 다음 뭐 대조어, 반의어, 뭐 비교, 뭐 똑같은 종개념끼리 묶은 거, 이런 어휘관계 문제들을 정선해서 또 50제씩 전부 넣었습니다. 그래서 어휘 문제가 아주
알찹니다. 수업을 할 때는 주로 핵심되는 문제 위주로 풀면서 제가 또 자료를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어휘에서 보충 자료 올라간 것은 수업 때마다 제가 자료를 새로 만들어 놓는 것도 유명한데, 이번 그 어휘 수업의 보충 자료는 한국 사회생활, 그래서 한국 문화라고 할까요? 그래서 한국 문화와 관련된 정보들을 전부 밑줄 그어서 재미난 그 어원 밝히기 이런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문화와 관련된 어휘,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숟가락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숟가락, 총, 그다음 운두 뭐 이런 말들 의외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옛날 문화하고 지금하고 갭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그런 걸 어휘 자료로 재밌게 올렸으니까 그것도 이제 봐주시면서 이쪽 문제를 제 따라서 제가 풀어보라는 문제 위주로 풀어가시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파트가 제가 좀 자랑하고 싶은데요, 제가 독서 노트 선생입니다. 학생들한테 매일 20분씩 독서 노트를 만들게 하고 그걸 점검해주는 선생으로 유명합니다. 요즘처럼 경쟁률이 치열한 시험에서요, 그냥 공짜로 먹는 건 정말 없더라고요. 우리 학생들이 떨어지는 게 1점 모자라 떨어지거나, 그 다음 0.25점 이제 환산 점수 이런 게 들어가다 보니까, 조정 점수가 들어가다 보니까 세상에 0.3, 0.5점에도 미끄러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5점 모자라서 떨어졌다 이런 걸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내겠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을 준비시켜주는 저도 보통의 마음을 가지고는 이거 선생 노릇을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시험 치기 전부터 자꾸 독서 노트 만들어 보자, 그전에는 사설 요약하자 그랬는데, 요즘 제가 강조하는 것은 사설은 주로 글 순서 맞추기에서 밖에 출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신문 사설은 순서 맞추기로 오려 붙이기 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신문에서 칼럼이나 그 다음 서평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시험에 집중적으로 출제가 됩니다. 올해 서울시 문제 같은데 독해가 전부 이걸로 도배를 했어요. 국가직 지방직에서도 이건 너무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현실적 지문들을 많이 접해보면 시험장에 갔을 때 글이 내 거 같아요. 어제 읽어본 글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안 그렇고 이걸 전혀 신경 안 쓰고 시사적인 글이나 칼럼이나 서평은 정치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시사적이라 이러니까 또 그쪽으로 생각하실까 봐 사설은 정치적이라 순서 맞추기만 하시고, 이쪽은 대단히 중립적이거든요. 칼럼이나 서평 같은 걸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독해하는데 밑거름이 돼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학생들이 장난삼아 말하는 밑밥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베이스 캠프가 되기 때문에 독해를 하는 데는 이런 사전 지식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20분씩만 글을 쓰도록 했고, 제가 요 문제집 다루기 전에 학생들한테 계속 어떤 작업을 자료로 내줬냐면은, 제가 즐겨 타자 치는 그 작가가 몇 사람 있는데 고종석 씨라고 있습니다. 그 뭐 언론인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이 고종석 씨가 대단히 그 중립적 시각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이분이 쓴 세계사 인물,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세계사 인물에 대해서 쓴 책이 발걸음이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절판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학생들하고 쉐어링을 하면, 나눠보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1월 1일부터 전부 타자를 쳤습니다. 글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요약 연습, 글쓰기 요약 연습하는데, 그러니까 새로운 지문 읽는 연습한테 최고입니다. 글 단락이 한 2단락, 3단락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이 자료를 전부 매주 한 지문씩 내줬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치 혹은 학생들 숙제가 좀 많을 때는 15일치씩 내줘서 그걸 전부 요약해오는 글쓰기를 하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동강으로 듣는 여러분들도 제가 동강생 질문에 답하지 않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제가 동강생들 질문 받을 때 조교를 절대 안 씁니다. 딴 거는 타자 치거나 이런 건 다른 분들 도움을 많이 받고 조교 도움도 받는데, 문제 이렇게 편집하는 거나 이런 건 도움 받는데 그건 절대 안 받습니다. 제가 답을 직접 달아주니까 여러분들이 정리한 거를 한 글당 5줄이면
질문 응답 코너에 얼마든지 올릴 수 있죠. 그래서 질문이 있어요 코너에 올려주시면 제가 글을 좀 첨삭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할 필요도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대충 줄 긋고 나서 요약하는 거는 그렇게 뭐 솜씨가 모자라지 않더라고요. 공부를 하면서 읽는 책만 해도 얼만데 그게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매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1월, 2월 달까지는 이미 내드렸고 종강할 때까지 한 4월 달 분량, 그러면 한 달이 30일이니까 30개, 120개의 글이 올라가는 셈이죠. 그래서 그걸 갖고 다음 시험 때까지 적어도 12월 말까지 충분히 독서 자료, 그러니까 읽어서 요약할 독서 노트 만들 자료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다운을 받으셔갖고 한꺼번에 묶어 놓으셔서 일일이 한번 직접 글을 써 보십시오. 그냥 밑줄 긋는 거하고 글을 요약한다고 생각하고 군더더기 뺀다고 생각하고 직접 손으로 써보는 거하고는 시험장에 앉았을 때요 기적이 나타납니다. 글을 읽으면 그 글이 내가 어제 본 걸 같아요. 그래서 낯설지 않은 느낌이 들도록 해주는데 이 독서 연습이, 독해노트 연습이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독해편에 제가 문제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주제 찾기 문제가 최대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100제를 집어넣어놨고, 그러니까 밑줄 그어서 뭐 작가의 중심 의도, 중심 생각 고르라, 글쓴이 생각을 요약하라, 이런 문제, 간단한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100개로 문제를 알뜰하게 지문을 골라서 우리 시험 유형에 맞게, 근데 이거는 꼭 당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험에 독해 문제 푼다고 수능 문제집 푸는 거는 바보짓입니다. 이건 진짜 삽질이에요. 수능은 시험 시간이 너무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로 철학 제재, 과학 기술 제재, 이런 제재가 나오죠. 우리는 시사적인 그 칼럼이나 서평 같은 게 주로 출제됩니다. 그래서 수능 문제집 푼다고 시간 낭비는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유형이 안 맞습니다. 전혀 다른 유형입니다. 우리는 시험을, 국어 시험을 뭐 15분, 지문이 좀 짧으면, 아니면 18분, 20분 내에 마킹까지 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긴 지문을 갖고 분석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수능에서 독해 팁은 우리 공무원 시험에는 적용이 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 요령은 부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서평으로 요약 연습하시는 게 더 빨라요. 자, 주제 찾기 100제 준비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일부 제가 풀어드립니다. 다 풀어주진 않고 핵심되는 문제를, 문제 유형과 관련된 문제를 중심적으로 풀어주고요. 그 다음에 글 순서 배열 문제를 알뜰하게 50제 내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신문 사설 오려 붙이게 하고 같이 연습을 하도록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일 어려워하는 전제 찾기 문제 있잖아요. 그것도 만들어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전제 찾기 문제는 좀 어려워서 늘 자주 출제되는 유형은 아니죠. 이게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 순서별 나오고, 전제 찾기는 어쩌다가 하나 나오니까 그거는 제일 뒤에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수업 자료 올라간 거를 다운받으시면 12월 말까지 또는 1월 달까지 글 요약하는 자료가 전부 다 올라가는 셈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이 혼자서 만들기 힘든 고유 어휘, 한국 문화와 관련된 어휘,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알뜰하게 올라가 있고, 그 다음 어휘편의 핵심 문제들을 제가 수업 시간에 다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초점 맞추기가 굉장히 좋아요. 혼자서 책을 볼 때는 다 풀어야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유형을 잡아가면서 알뜰하게 문제를 풀어줘서 아마 수업을 들으시면 어휘와 독해 파트가 나오면 우리 학생들 평균 점수가 싹 떨어져요. 근데 그 부분을 막을 수 있는, 국어 100점을 맞을 수 있는 아주 그 좋은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